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까지 준비됐던 주제에서 확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원고도 없이 질문지도 없이 즉석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트럼프 덕분인데요. 트럼프 때문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경제 돋보기를 위해서 네. 중대한 사건 발표 타이밍을 아주 고맙게도 이 시간대 토요일 날 아침 우리 CBS 시청자 또 청취자들을 위해서 딱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이니까 사실 우리 또 주식 시장에 영향은 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잠깐 쉬어가는데요. 자, 지금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이라는 미국 연준 의장과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했고 엄청나게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본인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연준 의장을 구해서 새로 심는다. 이것은 단순히 연준 의장 한 사람 교체를 넘어서서 통화, 외환 또 금융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트럼프표 정책이 이제 확실하게 터져가는 그런 하나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뉴욕 증시의 반응은 좀 상당히 좀 놀랍고 차갑습니다. 자, 이 양반 와서 트럼프 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쪽에 경도되면 그러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망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인플레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잘할 거야라는 이런 이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요.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가겠는데요. 우선 약간 좀 준비 운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연준이 뭐냐. 그 연준 의장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도대체 연준 의장 바뀐 거랑 우리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 거냐. 이걸 알아보려면은 이 연준에 대한 설명도 좀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대학에서는 한 학기 그 3학점짜리 강의로 연준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경제를 움직이는 건 사실 돈이고 그 돈줄을 움직이는 게 연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하면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영향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이거를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예금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 은행들을 관리하는 곳인데 제일 이제 그 황당한 게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가서 예금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간혹 제가 한국은행 좀 이 관계를 할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 은행이라고 간판 붙인데 왜 내 예금을 안 받아주느냐. 그런데 이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요. 왜 연준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약자인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방준비, 연방이란 건 미국 연방이고 준비, 뭐를 도대체 준비한다는 말이냐? 금을 준비한다. 금을 준비한다. 자, 지금 미국의 통화가 달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달러를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게 되느냐? 전 세계가 기축통화로 쓸 수 있게 되느냐? 1971년까지만 해도요. 금태환 제도라고 해서 달러를 가져가면 달러 35달러하고 1온스의 금으로 항상 바꿔주고 그 신용으로 달러를 믿게 된 건데 거기서 준비한다는 얘기는 금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달러의 신용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달러 가지고 오면서 저 금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언제든 금을 돌려줄 수 있게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줬었어야 됐고 실제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 전임 공화당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닉슨이 있겠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려다 보니까 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할 금은 없고 돈은 더 찍어내고 싶고 그래서 금
좀 준비하는 제도를 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그대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준비란 것은 금을 준비한다. 자, 그런데 연준이 놀랍게도 주식회사 예? 라는 그런 지적, 주식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야, 약간 좀 의외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네. 연방준비은행이라는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예. 미국 전역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그것을 이제 통할하는 기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데요. 예. 여기서 12개 은행들은 각 지역에서 은행들이 출자한 주식회사예요.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었더랬습니다. 예. 1913년까지. 그런데 경제 공황이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연방은행들, 주식회사인 연방은행들을 컨트롤할 무슨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방은행을 관리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나온 거예요.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국가기관입니다. 네. 그 국가기관이 머리가 되어 있고 예. 손발은 주식회사예요. 아주 애매한데 어쨌든 예. 반관반민 조직이죠. 사실 뭐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예. 근데 하여튼 연준 의장은 이제 별명이 경제 대통령인데 앞에 형용사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세계의 경제 대통령.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안 올렸다. 네. 그럼 혼납니다. 아무튼 연준이 그 미국 내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돈줄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는 모든 권한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갖고 있는데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달러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안 올렸다가는 그 나라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따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단순한 미국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다. 뭐 보다 더 좀 시장적으로 얘기하면 돈 대통령이다. 돈 대통령. 네, 돈 프레지던트로 불리는 인물인데 네. 이분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예.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거냐 인하될 것이냐 또는 인플레가 올 것이냐 디플레가 올 것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밤사이에 나온 이 케빈 워시에 대한 트럼프의 임명 이 발표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복잡해요. 예. 좀 쉽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케빈 워시 왜 이름이 워시냐? 워시. 하도 그 세수를 자주 해서 그 주변에서 워시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고 뭐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이름을 이제 확실히 기억해서 워시인데 이분이 트럼프가 당초에 물망에 올렸던 여러 명의 인물 중에는 그래도 좀 덜 강경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최고 트럼프의 신복은 케빈 해시시라고 퍼스트 네임 이름은 똑같은데요. 성이 다른 케빈 해시 이분이 백악관 경제정책위원장 우리로 치면 김용범 청와대 경제정책실장 이런 분이에요. 그분을 사실상 내정을 했다가 너무 대통령 색채가 강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두 번째로 뽑은 인물인데 자 이분도 뭐 만만치 않게 통화를 풀 것이고 특히 트럼프의 최측근이다라는 점에서 원래 8년 전에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뽑을 때 트럼프가 이 케빈 워시를 물망에 올렸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제롬 파월로 바뀐 인물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미국 최대 화장품 회사. 화장품이요? 에스티로드. 아, 예. 에스티로드라는 화장품 회사. 자, 화장품은 미국 프랑스 재벌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스티로드가 미국의 화장품 회사의 자존심이죠. 저 그 미국 회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당연히 유럽 쪽인 줄 알았어요. 그 에스티로드가 여성 기업가 창업자인데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상속자인 아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뉴욕
브롱스 지역의 네. 중마고우입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예요. 그래요? 친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생님을 폭행을 해서 학교 쫓겨나서 뭐 여러 가지 군사 학교도 돌고 돌아서 학창 시절에 상당히 사연이 많은데 네. 돌고 돌아서 편입으로 펜실바니아 주립이 아닌 사립 네네. 펜실바니아 대학 그 명문 학교입니다. 유펜. 예, 유펜 경제학과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이 로드가 유펜 경제학과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이자 또 대학 동창인데 네.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한 인물이에요. 돈을 냈구나. 네, 그분의 사위예요. 지금 이번에 그 지명된 케빈 오씨라는 분. 그 오랜 기간 매우 끈끈하게 이제 연관돼 있겠네요. 계속 관계해 왔습니다. 예. 계속 관계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고 이렇게 새로 연준 의장이 된 케빈 오씨,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또 법률 변호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네.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당시 그 부시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있을 때 백악관 경제 비서관을 했습니다. 케빈 오씨가. 예.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이 이 케빈 오씨를 연준 위원으로 연준 의장 말고도 모두 위원이 7명 있거든요. 네. 그 위원의 한 명으로 임명을 해서 약 7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근무를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때 오바마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내 아내 그리고 연준 이사를 박차고 나간 인물입니다. 그러면 예, 자기 어떤 그 소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뭐 확실하네요. 예, 그리고 재벌의 상속녀 사위이기 때문에 돈 걱정이 없어요. 근데 돈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또 소신 있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현재 직책으로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후보 연구소 그 유명한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후보 댐 만들고 뭐 경제 공황을 일으켰던 그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 기관의 교수 겸 연구위원으로 그것이 이제 공식 직책이고요. 또 하나 직책이 또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이분이 쿠팡 사회이사예요. 현직. 그러니까요. 어제도 이 쿠팡 사회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 이거 쿠팡이 더 힘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관측도 나와서 좀 논란이 있었죠. 어제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쿠팡이 뭐 그야말로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회이사는 사실상 직접적인 경영을 하는 인물은 아닌데요. 이 그 케빈 오씨가 1970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50세 좀 넘어갑니다. 55세. 김범석 쿠팡 회장하고 나이가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리고 김범석 회장이 그 하버드 대학 다닐 때 그때 사귄 친구예요. 그때 사귄 친구로 뭐 사업의 파트너라기보다는 김범석의 울타리 역할을 해 왔었는데 특히 이분과 그러니까 케빈 오씨와 그 장인어른 로드 회장님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후원자였기 때문에 백악관의 트럼프 인맥에 깊숙이 개입돼 있고 최근에 쿠팡 관련해서 많은 로비성 발언이 나왔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케빈 오씨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 이 케빈 오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좀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케빈 오씨에 대한 관심이 어제 하루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이게 미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그런데요. 이 케빈 오씨 지명되자마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조금 전에도 케빈 오씨 지명 후 금 가격 10% 하락, 은 가격 30% 폭락. 근데 이게 물론 그 신문의 헤드라인은 케빈 오씨 지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였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케빈 오씨가 지명되면 왜 지금 금과 은 가격이 내려가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 케빈 오 씨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케빈 오 씨는 연준 이사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을 많이 냈습니다. 돈 많이 풀면 안 된다. 그리고 금리는 올려야 된다. 자, 이 매파라는 게 그 하늘의 세계에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강력한 어떤 그 지배자. 근데 보통 통화를 많이 풀고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해서 금리도 낮추는 것을 우리가 비둘기파라고 그러고 안 돼. 금리를 올려야 돼. 강경하게 하는 것을 매파라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분명히 매파였습니다. 특히요. 양적 완화라고 그래서 당시 오바마 정부가 돈을 마구마구 풀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자. 그때 이 케빈 오 씨가 나 이런 거 정책에 도장 찍어줄 수 없어. 그리고 옆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 하고 그만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계 일각에서는 굉장히 통화량을 줄일 것이다. 매파적이도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잔치는 끝났다. 이런 일각에서의 추측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발작적 현상이 나오고 또 뉴욕 증시도 금리를 올리면 뉴욕 증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대목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입장이 달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 케빈 오 씨가 매파적 입장, 금리를 올리자고 한 것은 맞고 또 양적 완화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당시 민주당 정부인 오바마 정책에 반대한 것이지 이분 본인 자체가 통화 정책적으로 매파는 아니다. 그리고 골수 민주당 당원이다. 공화당 당원이다. 특히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돈 풀으라고 하고 지금 임명했는데 어떻게 돈을 안 풀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양적 완화나 금리 인상은 과거 민주당 상황에서 벌어졌던 아주 상황적 논리고 지금은 돈을 더 풀 것이다.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거로 한번 선거를 치러보자 하는 판국에 어떻게 그러겠냐.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임명하기 전에 나는 돈을 왕창 푸는 사람만 연준 의장 임명할 거야 하고 여러 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각서도 받아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면담하고 충성서약 받고 방침에 대해서 경제 기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 후에 지명을 하지 않았겠냐. 그 전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돈이 더 풀리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좀 입장이 좀 나뉘나 보군요. 그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는 매파인 것 같고 트럼프와의 관계 또 최근의 발언들 트럼프한테 자기가 임명받으려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놓고 보면 분명히 또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둘기와 매파를 오고 가는 지킬과 하이드형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 정책하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또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당초에 제1순위로 올랐던 케빈 해시시라는 분 그분이 됐으면 그냥 화수분처럼 수돗물 갖다 놓고 돈을 펑펑 풀 뻔했거든요. 그건 아니다.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누구를 지명하느냐를 두고 도박 사이트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좀 마음대로 막 다 푸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매파적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동안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은값이 오른 것은 케빈 해시시라는 그야말로 왕비둘기가 올 것이다. 왕비둘기. 대왕비둘기. 대왕비둘기. 그 기대로 해서 그렇다면 돈이 엄청 풀릴 것이다 해서 금이나 은은 유동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돈이 많이 풀릴 것이다 금값이 올라갔는데 걔가 아닌가벼?
이제 네. 왕 비둘기 어디 갔어? 예. 새로운 워시는 비둘기인지 매인지 헷갈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일단 좀 도망가고 보자 해서 금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치하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이거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최근에 이제 금은 가격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불안 요소만으로도 확 내려갈 수는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결국은 대왕 비둘기에 비교하면은 약간 좀 그렇지만 결국은 비둘기는 비둘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 코드, 또 후원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뭐 그런 특히 이분은 또 하나 의미 있는 그 케빈 오시 이제 또 유대인입니다. 아주 미국의 제닛 옐런이라든지 역대 많은 연준 의장들이 유대인 출신이었는데 역시 돈은 유대인이 잡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잖아 박사님, 이 연방준비제도 여기 자체가 행정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제 일종의 금리 관련된 어떤 견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대통령이 정말 대놓고 압박을 하고 대놓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나는 시키겠다고 하고 이걸 관철시키면 이 제도의 어떤 본질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나온 거는요. 지금에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1907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이게 1929년 공황보다도 훨씬 더 큰 공황이었습니다. 미국이 폭삭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왜 공황이 생겼냐, 경제가 무너졌냐 자세히 뜯어보니까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돈을 막 찍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주자 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제 미국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되고 또 연방위원회 12명의 위원회 다수결 의결체인데 그 나머지 또 5명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역 연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서 뽑혀오는 5명도 함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재임 중에는 탄핵 소추도 특별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면 물러나지도 않게 돼 있는데 트럼프는요. 이 대목을 통화 정책 가지고 불만이지만 잡아 넣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사를 횡령하지 않았느냐, 서류를 잘못 쓰지 않았느냐, 형사적인 문제를 걸어서 제롬 파월의 경우에도 너 공사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이런 어떤 형법의 문제를 걸어서 문제를 일단 잡아가고 검찰에 불러가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금 저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연준 독립성이 저상이 되면요. 아무도 연준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학자들이나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연준 독립성 이거 필요 없어. 지금 나라가 우선이야. 트럼프 선거가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아주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쿠팡. 결국 쿠팡 사회이사가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거고 그렇다면 뭐 혹시 쿠팡의 힘이 더 강해져서 지금 우리 정부가 쿠팡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내지 관측도 있습니다. 요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그 케빈 오시 연준 의장 후보자 이분이 서로 쿠팡 출신이라고 해서 연준 의장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불리한 정책을 한다거나 이럴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쿠팡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이사로서 뭐 이 김범석 회장과 오랜 친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개인적인 어떤 인연을 어떤 한국에 대한 악성 로비로 할 인물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지금 쿠팡에 대해서 쿠팡 자체가 미워서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않죠.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 대도몸은 우리는 공정하게 누가 연준 의장이 됐든 있는 그대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살펴봤고요. 오늘도 역시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